안녕하세요. 제이쌤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28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공부할 수업은 서강 한국어 3B 2과에 있는 말하기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네, 식당에 있어요. 그리고 또 식당에 어떤 음식들이 메뉴판에 있어요? 자, 벽에 메뉴가 지금 걸려 있는데 된장찌개, 도토리묵, 닭도리탕, 해물파전. 자, 이런 음식들이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카밀라 씨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뭘로 만든 거예요? 아, 음식이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과 말하기 대화 1. 카밀라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저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저거요? 파전이에요. 뭘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잘 들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해요. 이과 말하기 대화 1. 카밀라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저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저거요? 파전이에요. 뭘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이과 말하기 대화 1. 카밀라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저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저거요? 파전이에요. 뭘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이과 말하기 대화 1. 카밀라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저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저거요? 파전이에요. 뭘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라의 말로 번역해 보세요. 카밀라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저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저거요? 파전이에요. 뭘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과 말하기 대화 1. 카밀라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저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저거요? 파전이에요. 뭘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 각각 음식이 나오고 그 음식을 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처음 보이는 그림은 파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 파전은 밀가루와 파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간장, 양념 간장은 간장에 고추, 뭐 마늘, 또 파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그 간장을 양념 간장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 찍어서 먹어요. 자, 소금을 찍다, 간장을 찍다, 그 파전에 간장을 묻히는 거, 그 찍다예요. 자, 찍다란 단어 한번 볼까요? 찍다란 동사 쓰는 거 뭐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찍다. 사진을 찍어요. 네,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다. 두 번째로 지금 파전 또 뭐 캄보디아에서는 망고나 과일을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래서 그 찍다, 찍어 먹어요. 찍다. 세 번째 찍다. 포크. 이런 포크 있어요. 포크로 고기를 찍어요. 찍어서 먹어요. 그때 그 찍다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찍다. 네 번째 찍다는 시험 칠 때 가끔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하는 거.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 찍어요? 에이, 아무거나 1, 2, 3, 4, 에이, 4번 툭 해요. 그거 점수 시험을 찍었다, 찍다 이런 말 써요. 답을 몰라서 그냥 마음대로 번호를 찍은 거, 이거 찍다란 말 써요. 자, 그래서 이런 파전인데 이 파전에 만약에 바다에서 나오는 거, 해산물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잡히는 거. 자, 오징어, 새우 그런 걸 같이 넣어요. 자, 그런 경우는 해물파전이라고 해요. 해물파전. 자, 그래서 이 파전. 두 번째로 닭 칼국수네요. 칼국수. 자, 칼국수라고 하면 좀 면이 두꺼운 밀가루를 만든 국수예요. 자, 거기서 닭국물과 닭고기를 같이 넣어요. 그래서 닭칼국수예요. 자, 그래서 이 닭칼국수는 국수와 닭국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양념을 넣어서 먹어요. 양념을 넣다. 자, 여기에 고추, 파, 또 여러 가지 양념들을 여기 같이 넣어요. 자, 다음 요리는 해물탕이네요. 해물, 아까 얘기했어요. 바다에서 잡히는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해산물 또는 해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해물탕은 여러 가지 해물로 만들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게가 있어요. 게, 발, 오징어, 그리고 뭐 조개, 뭐 여러 가지 해산물들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물탕은 끓으면 덜어서 먹어요. 자, 여기 덜다. 자, 동사 덜다가 나왔어요. 자, 해물탕 가운데 큰 탕이 있으면 각자 자기 그릇에, 작은 그릇에 안에 있는 것을 담아요. 자, 그것을 덜다라고 해요. 덜다. 그래서 각자 덜어서 먹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런 탕을 먹거나 김치찌개를 먹으면 자기 숟가락으로 다 떠먹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그릇에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거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덜다란 말 또 언제 사용하냐면 내가 지금 배가 부른데 밥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이 깨끗한 밥을 다른 그릇에 옮겨 놓아요. 밥을 덜어 놓아요. 이런 말 써요. 덜다. 자, 그다음 불고기. 불고기. 자, 불고기는 원래 고기를 불에 굽는다 해서 불고기예요. 구워서 먹는 거. 그래서 소고기로 보통 만드는데 소고기로 만들면 소불고기, 돼지고기로 만들면 돼지불고기, 오리고기로 만들면
오리 불고기. 자,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그림에 나오는 불고기는 소고기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소고기를 구워서 나중에 상추에 싸서 먹어요. 자, 여기 동사 싸다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 싸다가 뭐예요? 자, 형용사로 가격이 비싸다, 싸다 있어요. 자, 형용사로는 그 가격이 싸다고, 동사로 쓸 때 싸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그 상추나 아니면 보자기 이런 거에다가 안에 넣고 주변을 감싸요. 그때 싸다란 말을 써요. 그래서 상추를 사서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싸다가 있어요.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그것을 집에 싸가요. 포장해 가다. 포장해 가다는 것을 다른 말로 싸서 가다 이런 말 써요. 자, 그다음 돌솥 비빔밥이 있네요. 자, 비빔밥. 자, 비비다. 비벼서 먹는 밥을 비빔밥이에요. 여러 가지 채소들을 넣고 비벼서 먹어요. 자, 앞에 돌솥은 이 비빔밥이 담기는 그릇이 좀 그 돌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직접 불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이 돌솥 비빔밥 그릇은 아주 뜨거워요. 근데 그만큼 이제 밥이 고소하게 맛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빔밥은 밥하고 야채로 만들어요. 그리고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먹는 음식이에요. 자, 이렇게 한국 음식 몇 가지를 설명해 봤어요. 자, 그리고 또한 밥 먹을 때 관련된 동사 한 두 개, 세 개만 봐요. 먼저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 자, 숟가락으로 밥 또는 국물, 이거 숟가락으로 하면 다 뜨다예요. 뜨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어요. 자,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다 집다예요. 집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먹어요. 반찬을 집어 먹어요. 집다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젓가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집을 때 그것도 손가락으로 해서는 건 집다란 말이에요. 집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손가락으로 집었어요. 이런 말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했지만 포크로 고기를 찍어서 먹어요. 찍다예요. 찍다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화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대화는 요청하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남자가 요청을 하네요.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과 말하기 대화 2. 여기요.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좀 덜 밉게 해주세요. 닭갈비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조금 맵네요. 그런데 닭갈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1인분 더 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과 말하기 대화 2. 여기요.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좀 덜 밉게 해주세요. 닭갈비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조금 맵네요. 그런데 닭갈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1인분 더 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자, 이번에는 대화를 보면서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따라 읽으세요. 이과 말하기 대화 2. 여기요.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좀 덜 밉게 해주세요. 닭갈비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조금 맵네요. 그런데 닭갈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1인분 더 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자, 잘 들었나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들으면서 따라 읽어요. 이과 말하기 대화 2 여기요.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좀 덜 밉게 해주세요. 닭갈비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조금 맵네요. 그런데 닭갈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1인분 더 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읽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나라 말로 번역하세요. 자, 닭갈비는 그냥 닭고기라고 번역하면 돼요. 굳이 닭의 갈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요.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좀 덜 맵게 해주세요. 닭갈비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조금 맵네요. 그런데 닭갈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1인분) 더 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자, 이번에는 상황극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닭갈비를 먹습니다. 닭갈비가 부족해서 1인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자, 대화예요. 그런데 닭갈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1인분 더 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불고기를 먹습니다. 상추가 부족해서 상추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추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상추를 좀 더 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상추 좀 더 주세요. 자, 세 번째는 갈비를 먹습니다. 불판이 더워서 불판을 갈아 달라고 합니다. 자, 불판. 자, 불고기를 굽는 그 판이 있어요. 그것을 불판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갈아 달라고 합니다. 갈아 달라고 할 때는 이 갈다는 바꾸다. 바꾸다는 뜻인데, 자, 갈다와 바꾸다의 차이점이 있어요. 바꾸다는 작은 거 또는 그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갈다는 어떤 부품만 바꿀 때 갈다라 해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갈아달라 이런 말 안 써요. 오토바이 손잡이가 지금 고장 났어요. 오토바이 손잡이를 갈아주세요. 괜찮아요. 바꿔주세요. 근데 그 전체를 바꾸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갈다 여기서는 바꾸다예요. 자, 그런데 불판이 좀 더럽지 않아요? 불판을 갈아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불판 좀 갈아주세요. 자, 해물파전을 먹습니다. 음식이 남아서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싸다, 사다.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거 이 싸다라고 해요. 그런데 해물파전이 좀 남았네요. 남은 해물파전을 싸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남은 해물파전을 싸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식당을 가면 주로 그 처음 가는 식당에서는 주로 호칭을 여기요, 저기요를 많이 써요. 특별히 남자들은
한국 식당에 가면 대부분 여기요 아니면 저기요를 써요. 자,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 여자들이 그냥 언니 이런 호칭을 써요. 예를 들면 식당에 일하는 분들이 나이가 여러분 보기에 한 50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20살, 21살, 2살이에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식당 가면 한국에서는 그냥 언니 하면 돼요. 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줌마 또는 아줌마 높임말인 아주머니를 쓰고 싶지만 그런 말 쓰면 듣는 사람들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여자분이면 여자는 무조건 언니. 심지어는 나이가 좀 어려요. 여러분보다. 그래도 그냥 언니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표현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자, 그리고 식당에서 여러 가지 요청하는 거였어요. 자, 음식에 대한 설명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 음식을 한국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식당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습 영상을 통해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